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그러면 데일리 힌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되게 더운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좀 더운 것 같아요. 경주 20도. 예, 정말 12월 최고 기온. 네, 겨울이 이렇게 좀 더운 것도 약간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다니다 보니까 땀이 나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이상 기온. 뭐 올겨울 춥다 그러더니 춥진 아닌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추워진다. 그럼 얘기하면 안 돼. 네, 추우면 안 돼. 자, 알겠습니다. 오늘 뭐 덥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도 굉장히 핫했는데 오후 들어갈수록 더 핫했습니다. 오늘 시장 동향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18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보여서 장 초반 2510포인트로 출발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 보였고 기관은 양시장 현물 매수 출발을 보였는데요. 아시다시피 알파벳의 새로운 대형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가 출시되면서 AMD 급등 영향을 했고요. 이 부분 때문에 반도체와 소부장주 강세 출발을 보였고 더군다나 대형 IT주라든지 2차전지, 인터넷과 철강, 그리고 자동차 부품, 타이어, 은행 보험, 그 다음에 화장품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테마군들이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외에도 비료나 농업, 요소수, 히토리오 이런 것들도 좋았고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중소형들이 좋았고요. 로봇과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그리고 폴더블 폰과 자율주행 등의 테마군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수세 속에 시장은 견조한 상승세가 지속됐는데 특히 오늘은 굉장히 좀 쉬었던 그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 군들 중에 우리가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제주 반도체 거의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가는 모습도 보여서 야, 이게 중소형주 반도체 관련주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럴 정도로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 코스피는 상하방 제한적인 흐름이 계속 보였죠. 2500포인트를 놓고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20포인트씩 왔다 갔다 그 레인지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외국인들은 12월 순매수를 코스피에서 보이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을 포함한 반도체 수급 모멘텀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AI와 반도체 그리고 가상화폐 이런 부분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한시를 넘어서면서 지수가 다시 추가적인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추가 상승을 보였는데 뭐 별다른 외부 변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대 뭐가 있었냐 이렇게 찾아보신다면 이 시간대 일부 언론을 통해서 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좀 반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이제 11월 달도 그랬고 말들은 나왔는데 오늘 또 기사가 한번 흘러나와 버리면서 이렇게 좀 반응을 시장에서 했다고 보는데 확정 기사는 아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내부 검토 중.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면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는 여지긴 한데 시기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약간 염려가 돼서 미리 판 고객들도 꽤 많잖아요. 벌써 12월 10일이 3분의 1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한 20일여 남겨놓고 이게 될까? 좀 약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던 고객들은 아무래도 줄이는 매도 물량을 좀 약간 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어쨌든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했던 고객도 꽤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확정이 아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보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일단 반응을 했다 이게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의 CPI나 연준 FOMC 등의 중요 매크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 심리도 동시에 유입되면서 추가적인 증시 상승이 좀 제한됐고 역시 박스권 상단이 2520포인트 돌파는 안 됐습니다. 다음 주 초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초반대로 하락했는데 뭐 1304원 정도인가요? 좀 굉장히 1300원대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BOJ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에 따른 엔화의 급격한 강세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순매수로 접어드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소 조금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볼 수 있겠고 업종별로는 역시 이제 반도체와 포함된 온 디바이스 AI 이쪽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뭐 AI 쪽 이쪽도 이제 테마가 같이 움직였고요. 전기전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견조한 반도체 중심의 상승을 이끌었고 순매수 상위권, 그러니까 기관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한 셀트리온 그룹도 상당히 오늘 의약품의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한
6% 올랐죠? 6, 네, 7%. 예,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11월 이후 급등했던 뭐 최근 숨고르기 국면 진입했던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재차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중 8%대 급등을 보였고요. 기계업종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예, 반면에 음식료 업종이나 통신업, 보험 등의 경기 방어나 고배당 업종들은 다소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 자금이 동시에 유입되면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중심의 강세가 이루어졌는데 가상화폐 강세 속의 위믹스 상승 영향에 위메이드 그룹주도 강세 기록했고요. 디지털 컨텐츠 상승세를 이뤘습니다. 엔터 3사도 일제히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서 오락문화도 강세였고요. 반면 일반 전기전자와 건설주는 다소 좀 약세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NC는 마이너스 9%, LG전자 보합 이렇게 좀 서운한 종목들 빼면 대부분이 다 올라갔죠. NC는 오늘 뭐 어제 신작 발표한 게 분위기가 안 좋았나 봐요. 저희 PC방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PC방 가시기로 근데 했어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아직 못 해봐가지고 반응이 좀 이렇게 좋게 보는 분도 또 계시고요. 어떤 부분들은 조금 뭐 기존의 그 오토 플레이 기능,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모바일 게임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자동으로. 오토에 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약간 클래식하다는 이런 반응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화면이나 화질, 뭐 퀄리티 이런 부분들도 약간 좀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좀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PC방 가야 되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저는 이제 게임을 PC로는 저는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고는 싶습니다. 한번 가시면 되죠. 뭐 네. 잠깐 가는 길에 들려서 네. 아마 대부분 다 깔려 있을 거예요. PC방에. 그러겠죠. 지금은 굉장히 어제 뭐 동접 6만 명 이상 뭐 들어왔다 뭐 이렇게 되게 기사가 좀 좋게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도는 굉장히 높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해봐야 알지 뭐 어떤 거 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근데 BJ들이 이제 또 많은 이 코멘트를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좀 플랫폼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빅마우스 형식으로 관련된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아마 BJ들의 반응을 보고 좀 오늘 주가 부분들이 반응하지 않아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나오면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어떤 게임은 욕하면서도 이렇게 현금 결제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욕을 하는데 실제로 그 게임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또 많이 올라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열어봐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숫자 나와봐야 합니다. 숫자 나와봐야. 대응 시스템님께서 PD님 여기 데일리 인트 자료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시내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불을 뿜었습니다. AMD 차세대 AI 칩 그리고 구글 LLM, 제미나이 공개 소식 등의 반도체 AI 상승입니다. 네, 뭐 제미나이 영상이 이제 중간에 우리 공개되면서 이제 공유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거 보셨어요? 그 제미나이 관련된 영상? 전 보셨어요? 글로만 봤어요. 뭐 글로만? 이런 사진을 보고 매트릭스라고 뭐 판단하고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근데 건데. 제미나이를 실제 이제 시연해 보는 영상이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그 바닥에다가 어떤 그림도 그리면서 색깔도 칠하고 하는데 제미나이가 그걸 보고 그 그림 그려지는 색깔이나 그림 그려지는 추가적인 되는 걸 보고 어떤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자비스라 그러나요? 자비스. 네. 그런 세상이 금방 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챗GPT나 다른 걸 보면 어떤 키워드를 주고 뭐 영상이나 아니면 어떤 글들을 이렇게 요약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뭐 끌어올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화면에다가 어떤 그림도 그려주고 색깔도 그려주고 막 이러니까 그걸 보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려지니까 어떻고 색깔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고 이게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그런 것들 다 이야기하고 바뀔 때마다 계속 어떤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언어 모델만 아니고 뭐 영상이나 시각적인 부분까지 다 캐치를 하면서 반응을 한다는 거잖아요. 멀티모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멀티모달. 네, 근데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니까 야 이게 뭐 그런 기능까지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온 디바이스 AI가 정말 PC나 모바일에 그런 기능이 되는 어떤 뭔가가 깔린다면 뭐 모바일 우리 휴대폰 하나만 들고 어디 가도 뭔가 이렇게 내가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 모바일 기기하고 그러면 이제 뭔가 서로 이제 대화까지 하면서 어떤 것도 판단도 할 수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세상이 진짜 열릴 것 같다.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지금 진짜 사람 같은 그런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AGI라고 하는 그게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네. 더 현실화되는 그런 분위기. 그 이제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건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죠? 무섭죠. 그렇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제 영화상에서 이렇게 아이언맨 같은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내가 AI의 어떤 그런 서포트를 받는다는 것은 또 새로운 어떤 뭐 기회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엄청 좀 가까이 와 있다는 느낌이 갑자기 드는 거죠. 뭐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런 세상에 대한 우리가 이미지나 어떤 생각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좀 빨리 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느낌도 받았습니다. 기술을 AI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지금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서 AI 해가지고 쓰는 사람을 쉽게 찾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기술은 미친 듯이 먼저 발전을 해버리고 있어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내년에는 어쨌든 휴대폰 그다음에 PC 쪽으로 결국은 이제 디바이스 쪽으로 들어온다는 게 현실화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시장이 일단 온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뉴욕 시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급등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인텔도 2%대, 그리고 AMD가 무려 이제 9.89%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2.4인데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이제 아성을 무너뜨리기 힘들 거라고 봤지만 AMD가 굉장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의 어떤 뭔가를 낸 거라고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투자 관련 투자 행사에서 최신의 AI 칩인 인스팅트 MI300X 시리즈를 공식 출시를 했고요. 대표 제품인 엔비디아 쪽의 대표 제품인 H100에 비해서 2.4배 뛰어난 메모리 밀도 그리고 1.6배 이상의 대역폭을 제공한다고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H100을 사용할 때보다 연산 속도를 더 끌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 비교입니다. 비교. MI300X하고 H100에 대한 비교인데 메모리 용량, 메모리 대역, 그다음에 고성능 컴퓨터 기능, 그다음에 AI 수행 능력 관련된 부분을 이제 어쨌든 AMD 쪽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건데요. 뭐 이게 뭐 어떤 부분에서는 뭐 주관적일 수도 있고 뭐 객관적일 수도 있고 그건 좀 판단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뭔가 경쟁 상대가 생겨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아성을 좀 더 이렇게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쪽이 나타났다는 것은 상당히 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시장을 앞당기거나 아니면 더 크게 형성할 수 있는 시장이 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용 반도체 시장이 더 확장될 것으로 AMD 쪽은 이야기를 했고 2027년까지 시장 규모가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을 했고요. 시장에서는 AMD의 인스팅트 MI300X가 엔비디아가 독점해온 AI 반도체 시장 판도를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 위주였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멀티모달 AI가 뭐가 다른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기존의 AI는 대체로 한 가지 유형 텍스트 또는 이미지로 이제 형성이 된다면 이 멀티모달 AI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한꺼번에 다 이제 멀티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사람처럼 보고 들은 정보를 맥락으로 이해하고 응답하기 때문에 거의 사람과 가까운 대답을 거의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거에 따라서 바로바로 반응을 하면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제미나이 그 관련된 샘플 영상을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서비스 응용도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통역이라든지 뭐 분량류 분석이나 리포트 작성까지 쭉쭉 나온다 볼 수 있는데 이게 아무튼 뭐 주말에 좀 시간 되시면 제미나이 관련된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유튜브 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재밌는 그림이고 저도 그 영상 보면서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제미나이 서비스가 상당히 좀 돼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세계 생성형 AI 경쟁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표시해 놓은 연합뉴스가 이제 이렇게 표로 그려나가고 가져와 봤는데 GPT 시리즈, 오픈 AI, 그 다음에 메타, 구글 쪽에서 나오는 건데 이 대규모 언어 모델 관련해서는 GPT 시리즈, 그 다음에 라마 시리즈, 제미나이 이렇게 이제 각각의 언어 모델들이 있고요. 주요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각국의 각 빅테크들이 이렇게 굉장히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 모델들이 지금 이제 서비스화 되는 정도로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반도체 쪽은 상당히 좀 호재인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글이 저 제미나이 공개한 게 조금 기습적으로 좀 전략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GPT 어떤 오픈 AI랑 최근에 MS랑 저기 샘 올트만 가지고 뭐 나가네 안 나가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약간 균열이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사실은 GPT 새로운 거 AGI 가까운 GPT를 내는 데 있어서도 막 왔다리 갔다리 했으니까 저기에 이제 관심이 가 있을 때 미리 또 내놔서 관심을 받아서 더 데이터를 쌓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전략적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예. 근데 뭐 기술적인 면으로 보면은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의 어떤 대형 어떤 뭐 그런
IT 회사가 네. 그런 어떤 뭔가를 개발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사실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럼 미국이 뺏어갔겠죠. 가만 안 냅두죠. 근데 뭐든 뭐 그게 오픈 AI든 메타든 구글이든 그런 회사들이 어쨌든 앞장서서 이런 서비스가 거의 가시권에 있을 정도로 뭔가 개발이 됐고 국내 IT 회사들이 뭔가 여기에 준하는 뭔가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나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가 우리도 이렇게 해봤으면 우리가 이렇게 주도해서 좀 해봤으면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미나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아무튼 그 오픈 AI의 챗GPT하고 이제 어쨌든 경쟁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오픈 AI 최신 모델인 GPT-4 네. 이 부분보다도 성능이 훨씬 더 우수한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머신러닝의 그 규모에 따라서 울트라 그리고 프로 그리고 나노 모델 3개 모델로 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범용으로 쓰이는 게 제미나이 프로 범용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글의 AI 챗봇 서비스인 바드에 또 탑재될 것을 보니까 상당히 연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뭐 알파벳 A도 주가가 5% 이상 주가가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구글 제미나이와 GPT-4V의 멀티모달 성능 비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영어로 되어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제미나이와 GPT-4V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쪽에 이제 어느 정도의 약간의 서로 벤치마킹된 그런 부분들을 밀리세 증권에서 올려주신 거고요. 이 부분 보면 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죠? 일반적인 제미나이 쪽은. 근데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표가 뭐냐면 구글 제미나이와 GPT-4의 정확도 비교인데요. 이게 제미나이 울트라 버전입니다. 울트라 버전하고 GPT-4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좀 확연하게 좀 뭔가 벤치마킹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미나이 울트라 버전이 이 상대적으로 GPT-4보다도 성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리즈닝, 매스, 그다음 코드 쪽 부분에서는 좀 더 앞서는 쪽으로 분명히 벤치마크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한 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좀 더 개화되고 상당히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시장에 대장주는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하고 제주 반도체 두 개가 이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거의 뭐 차트 보시면 엄청 놀랍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이제 장중에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제가 느껴보면 한미 반도체가 한 PER 40배, 50배를 가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대부분 다 타겟팅을 PER 4, 50배 정도로 타겟팅을 하고 주가를 땡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추정 영업이익률 곱하기 뭐 PER 40배에서 뭐 목표 시총 이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들이 장중에 계속 언급이 되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객장에서 그렇고 서로 이제 저도 네트워크 관련된 사람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어떤 기준들이 한미 반도체 밸류를 좀 목표로 거의 가고 있다는 느낌도 사실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장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종목들 칩셋 미드라든지 그다음에 제우스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AI 관련된 AI 챗봇 관련된 종목들도 마음 AI나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도 뭐 계속 같이 따라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길게 더 말씀드리면 키움증권에서 이제 오늘 또 이야기가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삼성전자의 HBM3와 3E에 대한 경쟁력 확대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좋은 건 알겠고 그쪽이 주도를 해서 가는 것도 알겠는데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열린다는 거고 HBM3가 아무튼 엔비디아 쪽에 들어가고 3E도 아마 내년 3분기 정도에 들어갈 거로 봅니다. 순서로 봐서는 SK 하이닉스 또는 마이크론이 좀 더 빠르게 3E가 아마 들어갈 걸로 보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시기적으로는 이 세 개 회사 중에서는 제일 늦게 3E가 아마 좀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걸로 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뒷단에 나오는 제품들이 내년 연말 하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3분기 정도에 들어가더라도 시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HBM 쪽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키움증권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일부 좀 의견이 이제 좀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키움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HBM 캐패시티가 내년에는 하이닉스를 좀 넘어설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일부 다른 리포트를 보면 내년에도 하이닉스가 캐펙스가 훨씬 더 삼성전자보다 많을 걸로 보는 쪽도 있고요. 키움증권에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내년 4분기는 좀 더 많을 것으로 조금 다르게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 기회가 있다고 보고 관련된 HBM 밸류 체인 서플라이 쪽에 주목을 하자라고 키움증권에서는 이야기했고요. 그에 따라서 관련된 중소형주로서는 솔브레인과 KC텍, 그 다음에 FNS테크 이 세 종목을 또 들었거든요. 이 보면 HBM용 CMP 슬러리 공급을 한다. 이거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HBM 쪽에 어떤 쪽이 좋으냐 이렇게 봤을 때 그때 삼성증권 리포트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하이 K 소재
이거 이야기하면서 솔브레인 이야기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CMP 이게 뭐냐면은 그때 그 하이브리드 본딩 할 때 구리가 약간 오목하게 굴곡진 걸 갖다가 본딩하면서 딱 그 굴곡을 없애면서 이렇게 딱 매칭시킬 때 딱 압축할 때 그 기능할 때 이런 부분들이 CMP 이런 것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련해서 솔브레인이 CMP 슬러리, 그다음에 K6 스택도 슬러리 공급, 그리고 FNS 스택 같은 경우 CMP 패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가지고 3개 정도 종목이 삼성전자 HBM 서플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네. 지금 후발주자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결국은 대장주. 아까 막 다 비교를 했잖아요. 제미나이랑 GPT-4랑 비교를 했고. 네. 근데 누가 먼저 나왔어요? GPT. GPT-4가 4월 달에 나왔나요? 4월 달에 나왔을 거예요, 올해. 8개월 올해 4월 달에 나왔죠. 3가 작년 말에 나왔고 작년 말에 GPT-4가 4가 네, 맞아요. 나왔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비교하는 것도 좀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사실 막 하이닉스가 먼저 갈 거네, 삼성전자가 먼저 갈 거네, 엔비디아가 먼저 갈 거네, AMD가 아까 그 엔비디아 칩이랑 AMD H100이랑 뭐죠? MI300X랑 막 비교했잖아요. H100이 먼저 나왔잖아. 먼저 나왔잖아. 그게 또 상용화가 될 때까지 엔비디아는 가만히 있냐고. 1등 업체인데. 그렇죠. 하이닉스? 이게 뭐 그 후공정 삼성전자가 막 따라올 때 하이닉스는 가만히 있냐고. 어찌 됐든 간에 누가 1등 할지 2등 할지 지금 모르는 불확실 상황에서 그냥 1등주 따라가는 게 좀 그러니까 경험상 편하지 않을까. 2등이 1등을 뭐 따라잡는다? 이거는 사실 내가 2등주를 샀을 때 그 희망사항이고 자기 위안일 수도 그렇죠. 있죠. 키가 맞춰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1등주 잘 안 뺏기더라. 2등주 사는 게 재밌는데. 그래서 재미나인가요? 근데 그렇네. 예, 여튼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 수급이나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지금 주도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제주 반도체와 퀄리타스 반도체가 지금 현재 어쨌든 불을 뿜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K시텍이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도 7% 이상 급등을 보이는데 이제 키 맞추기는 하겠죠. 왜냐하면 한미 반도체가 뿜다가 어쨌든 섰잖아요. 서고 있죠.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오테크닉스도 가다가 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종목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밸류를 맞추기 위해서 가긴 가는데 역시 그래도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고 다시 그 종목들이 좀 쉬었다가 어느 정도 밸류 부담을 줄어드는 순간 기존의 대장주를 다시 쳐다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좀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그 펜아웃 관련된 펜아웃 패키징, 펜아웃 패키징 이런 것들이 또 두각이 나타날 수 있거든. 이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펜아웃 기술. 그러니까 펜아웃 기술도 되게 보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페스 계열도 펜아웃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24년에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도 이제 향후에 차기 기술로 이야기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쳐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와, 근데 요새는 진짜 기술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공대머리 없으면 주식도 못 하겠어요. 네. 어제는 뭐 CMP 도전제 막 얘기했었거든요. 여기 CMP 나오니까 나 그거 비슷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CM이야. 그러니까요. CNP 도전제 또 배터리잖아요. 그 CNT고요, 그거는. CNT예요, 또. 네. CNT고 이건 CMP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펜아웃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TSV 그러니까 펜아웃 같은 기술은 적층이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이러는 그래서 약간 다른 기술이라서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펜아웃 기술이 내년에 되느냐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의료기기 임플란트 보톡스 K 의료기기 성장 모멘텀 지속. 네, 뭐 대신증권에서 보고서를 냈고요. 결국은 뭐 고령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식 변화 때문에 관련된 의료기기 수요가 뭐 지속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뭐 덴탈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인 AI 의료기기나 의료기기 쪽도 상당히 좀 중저가 밸류 세그멘트를 앞세워서 높은 성장성이 나온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높고 영업 레버리지가 높은 뭐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덴탈이라든지 의료기기 쪽의 이익 성장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리포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실적 전망인데 이게 왼쪽에 보면 이 동그라미 쪽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게 퍼센테이지를 100으로 놓고 이제 나눴잖아요. 파일을 나눴는데 이게
그냥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른 설명이 없어서 보면 전체 국내 의료기기 쪽을 기업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실적을 100으로 놓고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냐 상장사를 놓고 이렇게 좀 약간 그렇게 분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 가운데 실적 전망 가운데 의료 미용이 33% 정도 이익단을 전체 100으로 놨을 때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정밀 의료라든지 뭐 덴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느냐 이익 비중으로 봤을 때 그렇다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른 설명이 없이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해놓으니까 이게 뭐지 했는데 그냥 전체 어떤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실적을 100으로 놓고 그 가운데 뭐 의료 미용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덴탈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이걸 비중을 좀 그려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국내 의료기기 섹터 실적 전망인데요. 이것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액단이 지속 상승세가 보일 것으로 보이고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좀 더 올라가는 쪽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익단이 올라가면서 이익률까지 올라가는 그림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단이 결국은 이게 매출이 올라가면서 꺾이거나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좀 멀었다 보는 것 같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국내 의료기기 섹터별 실적 전망인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 짙은 파란색이 22년, 그 다음에 회색이 23년, 그 다음에 24년, 25년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덴탈 부분이 역시나 가장 크게 이익을 내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전체 총량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주사 미용, 그 다음에 미용기기, 기타 순으로 이제 매출액단은 그렇게 보는 것 같고 밑에 보시면 덴탈, 주사 미용, 미용기기, 기타 쪽으로 영업이익이 역시 22년부터 25년까지는 우세한 그림이 역시 그려지는 쪽으로 봅니다. 근데 절대 이익 규모는 이제 각 섹터마다 좀 다르게 평가를 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요 수출입 데이터 월별 YY 성장률 추이인데 이 부분도 이게 굉장히 보기가 어려운데 톡신, 필러, 미용기기, 임플란트, 치과 영상, 렌즈를 봤을 때 각 월별로 이렇게 흐름을 보는데 확실히 그냥 자세나 잘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네. 톡신 쪽이 크게 좀 보인다 보고요. 필러라든지 그 다음에 임플란트나 미용기기 이쪽이 좀 크게 보는 걸로 이렇게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되게 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뭐 톡신 같은 경우에는 2월달에 약간 계절적 수요가 있나 봐요. 2월달에 갑자기 그냥 확 급증하는 거 보면. 네네 그렇습니다. 뭐 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2월달에 좀 뭐 계절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면 뭐 영상이나 렌즈나 이런 거 보면 뒤로 갈수록 조금 마이너스가 나는 쪽들이 네. 보이네요. 네, 뭐 그렇기도 하죠. 그런 계절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미용기기 쪽은 4분기가 최대 성수기입니다. 겨울철에 보통 이제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미용기기는 좀 뒤로 갈수록 높아지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보면 이제 어느 쪽에서 많이 밀리고 있고 뭐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좀 계절성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그냥 보시기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덴탈 기업 같은 경우도 해외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반기에 좀 이슈가 있었죠. 중국 시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덴탈 네. 쪽은 그다음에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 주가가 별로 안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과 이익 성장률은 여전히 해외 피어 대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낮은 밸류에이션이 지속되고 있다 봤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시면은 월간 임플란트 수출입 데이터 추이인데 이거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임플란트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YY 성장률도 여전히 조금 정체가 보이다가 다시 올라갈 모습이 보입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월간 치과 영상 수출입 데이터 추이도 7월 이후로 굉장히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당히 괜찮아요. 역성장 보이다가 그러니까 전년 대비 YY 역성장 보이다가 7월 이후로 치솟기 시작하면서 20% 성장까지 보이는 모습이 하반기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치과 영상 쪽도 일단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간다 보입니다. 치과 영상이 뭐예요? 엑스레이 뭐 엑스레이, 덴탈 엑스레이 쪽도 있죠. 네. 그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임플란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상, 그러니까 의료기기가 영상기기도 있잖아요. 엑스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그러니까 덴탈 영상도 있어요. 그런 쪽도 이제 상장사가 있기 때문에 좀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글로벌 덴탈 시장 규모도 당연히 뭐 올라갈 수밖에 없죠. 뭐 고령화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비싼 임플란트가 이제 뭐 어떤 의료보험 보조가 이제 상당히 좀 더 개수가 많아진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 우리가 뭐 생활 환경이라 이런 것들이 수입원이 좀 더 높아지면서 이런 임플란트 시술 식립 개수가 또 많아지는 그런 환경도 가기 때문에 덴탈 시장은 여전히 커지는 거고요. 글로벌 덴탈 시장 구성 비중도 역시나 이 보면 임플란트가 15%, 교정이 17%, 치과 영상 14%, 보철도 15%. 괜찮은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국내 시장들이 상당히 잘하죠. 물론 이제 글로벌 탑티어들 비싼 회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은 글로벌 미용 의료 시장도 역시
27년까지 연평균 13.7% 성장하고요. 보톨루늄 톡신 시장도 지속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의료기기나 이런 쪽도 여전히 단기로 볼 게 아니라 성장하는 좀 중장기 흐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동차 수출 호조 소식 등의 관련주 상승.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10월 달에 경상 수지가 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에서 승용차가 21% 성장으로 수출액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서 경상 수지 흑자를 거의 이끌다시피 했습니다. 삼성증권 이와 관련해서 지금 23년 올해 11월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수출 1위 품목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하고 부품이 거의 금액 차이가 20억 달러에 밖에 안 난다. 거의 비슷하게 수출 금액이 나온다는 거고요. 25년 전기차 신공장 가동이 현대기아가 40만 대 정도 올라가고 CKD 수출로 인한 볼륨 증가, 제품 믹스, 에이다스 채택률 증가 이 부분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가 더 올라가면서 자동차 업종이 올해 이후로 한국의 제1 수출 품목이 될 거로 봤습니다. 첫 번째 먼저 사진을 보여주시면 한국의 자동차 수출 대수 및 ASP인데 막대 그래프가 수출 대수이고 계속 좋고요. ASP도 계속 파란색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이건 믹스 개선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자동차 수출 ASP 증감률인데 이것도 플러스권으로 거의 20% 정도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주가가 못 갈 뿐이지 실적은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완성차 수출의 ASP 증가 효과, 대수 증가인데 결국은 지금 대수가 증가하는 것보다 ASP 증가하는 게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SUV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비싼 그리고 이게 이익률이 높은 대수를 많이 팔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수 증가 대비 평균 단가 평가가 더욱더 2배 이상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한국의 수출 금액과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 비교인데 역시 2015년 이후로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굉장히 독보적인 수출 금액을 보이다가 약간 쉬는 구간에 지금 자동차 부품이 거의 반도체를 따라잡고 있죠. 물론 내년에는 반도체가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자동차가 꾸준하게 우상향 그림으로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저평가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만 뭐 최근에 이제 뭐 한국 타이어 쪽에 약간의 뭐 지분 이슈가 또 있긴 하지만 일부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 뭐 씁쓸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 이제 관련된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코멘트도 하기도 했어요. 이 저평가되고 있고 뭐 다른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반응이 없다가 이런 무슨 내부 지분이나 내부적으로 형제의 난 때문에 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상한가 가고 좀 약간 씁쓸하다는 표현도 하기는 하는데 뭐 그건 해당 애널리스트의 기본적인 어떤 뭐 애정이겠죠. 섹터에 대한 애정인데 좀 저평가된 부분들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차가 좀 무겁긴 하지만 부품주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부품주 가운데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주들은 또 최근에 관련된 AI라든지 자율주행 관련 쪽은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꽤 있으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동차까지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겠죠?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한 주 내내 제가 얼굴이 조금은 깨끗하지 못하게 보여드려서 되게 죄송하고 오늘 제가 이제 다 뗄 거기 때문에 다음 좋습니다. 주부터는 조금 더 깨끗한 모습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데 아무튼 이번 주는 제가 너무 죄송스러웠고요. 다음에 반짝반짝한 얼굴로 오시겠네요. 월요일에 못 알아뵈면 어떡해요?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인어 아가씨처럼.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볼 리는 없고요. 자, 알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그러면은 그 피부 쾌차하시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공부 많이 하셔서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형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형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